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주인공처럼 자신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받아들이기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지기 마련이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과 7개월의 긴 파업 끝에 정규직이 됐지만 1년 만에 퇴직해야 하는 아빠의 씁쓸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주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허덕이며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된 한 아빠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때론 파업과 같은 큰 사건을 겪고서야 간신히 정규직이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퇴직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일과 삶 사이에서 얽힌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몇 년 전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리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묵묵히 일을 했고 퇴직이 다가올 즈음에야 내가 과연 이 일을 평생 하면서도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파업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을 얻거나 정년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퇴직 후 그는 일자리를 잃고 연금을 바라보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장에서 일하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성실히 일했지만 50대 중반에 이르러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그 역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신히 파업을 통해 정규직 자리를 얻었지만 7개월이라는 긴 싸움 끝에 얻은 자리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박 씨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나갔고 결국 퇴직 후에는 다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 현실은 박 씨에게 참담함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던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오랜 시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 씨 본인은 정년을 맞이할 즈음이 되자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았고 이 씨는 여전히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퇴직금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이 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고 그는 퇴직 후에도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이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정규직 자리를 얻는 것이 목표가 되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정년퇴직이라는 벽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옵니다.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경제적 구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퇴직 후에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경제적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겹고 때론 절망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의 노동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현재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한 삶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찍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중장년층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재정적 준비 부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일을 하며 버는 돈으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재정적 계획은 간과하곤 합니다. 그 결과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경제적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더 많이 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조기 재정 계획의 중요성.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적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재정적 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계획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장의 수입을 소비하는데 급급한 상황에서는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김 씨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꾸준히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투자 상품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0년 후 김 씨는 50대 중반에 이르러 이미 충분한 자산을 축적해 퇴직 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일찍 시작한 재정적 준비는 나중에 커다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퇴직 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연금,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자신에게 맞는 재정 전략을 찾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 후의 삶, 일하지 않고도 의미 있게 사는 법. 두 번째로는 퇴직 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도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주는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로 이 씨는 6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빠졌죠. 그러나 그는 퇴직 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를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수입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에도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혹은 자영업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안전망 활용과 정책적 지원.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박 씨의 경우 55세에 일찍 퇴직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합한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일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은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재정적 안전망도 미리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려면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그 나름의 방식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불안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더 오래 살아야 하고 따라서 더 오랜 기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답은 경제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이론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의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퇴직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 퇴직 후 경제적 불안, 생활비의 인플레이션 효과. 첫 번째로 알아볼 이론은 퇴직 후 겪게 되는 경제적 압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효과입니다.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퇴직 후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할 때 모아둔 자산이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70세가 되면 그 돈으로 예전만큼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학자 블랙과 마이런 숄즈 마이런 스콜즈가 제시한 블랙-숄즈 모델 블랙-스콜즈 마덜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장기적인 투자와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퇴직 후에도 꾸준한 자산 증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단순히 모아둔 돈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적절히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학적 안정. 은퇴 후 우울증과의 싸움. 퇴직 후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은퇴 후 우울증입니다. 이는 퇴직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역할 상실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데서 기인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얻었던 사회적 인정과 자아 실현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회적 역할 이론 소설 롤시리은 사람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관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자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지역사회 모임 혹은 취미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은퇴 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고립된 노년을 피하는 법. 사회학적 이론에서도 퇴직 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자본 소설 캐퍼털 이론은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행복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나 지위보다도 좋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와 같은 모임에 속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학적 자산 관리 방법, 자산 배분 이론.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산 관리 방법 중 하나는 자산 배분 이론 마던 포트폴리오 실이입니다. 이 이론은 해리 마커위츠가 195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할 때는 무리한 고수익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고르게 자산을 나눠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코위츠의 자산 배분 이론은 특히 퇴직자들에게 유용한 전략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과학적 기반.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관리와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며, 심리적으로는 퇴직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 이론과 근거는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해 나가길 바랍니다.